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좋았고 2021년도 좋았는데 올해까지 좋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또 어떤 종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물적 분할 그 이후는입니다. 자, K 배터리에 대해서 어제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또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시는지 들어봐야겠죠. 이 종목이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1월 3일 발간된 SK증권 리포트와 지난해 12월 29일 유안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LG에너지솔루션 공모 때문에 국내 증시의 수급 꼬임이 참 골치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공모 규모 그리고 예상 시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 금액은 이 주당 공모 가격이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밴드 기준으로 30만 원 상단 기준으로 12조 8천억 원. LG에너지솔루션 IPO 공모 규모만 12조 원이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과거 IPO 공모 금액이었던 삼성생명이 5조 원이 채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공모 규모죠. 그리고 나서 크래프톤이 지난해 8월 4조 3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이 12조 8천억 원 상단 기준의 금액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수급 꼬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드리면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다음 주 18일, 19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상 시총으로는 60조에서 70조 원 내외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좀 본다면 CATL 등과 비교했을 때, 견주었을 때 시총 100조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규모,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에 다다랐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그 비율만큼 LG에너지솔루션을 또 매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준비하느냐고 또는 기관 청약을 넣기 위해서 관련된 2차 전지 ETF들도 연일 매도를 해서 이 청약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약 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유통 주식수, 상장 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유통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LG화학이고요. 지분을 81.8%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 지분이 약 3.6%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했을 때에 약 85.5% 정도가 나오는데요. 상장 후 최대 주주는 6개월간 보호예수, 우리 사주 물량은 1년 동안 보호예수이기 때문에 당장 유통 가능 주식수는 일반 투자자 4.5%,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10% 중 보호예수를 하지 않은 미보호예수 물량만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약 10% 내외 정도의 물량만 당장 상장 이후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만큼의 물량, 기관 투자자들의 미보호예수 물량이 전부 다 나온다 해도 유통주식수가 10% 내외이기 때문에 유통주식수는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 하나의 포인트로 감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관련된 수급으로 또 본다면 국내 ETF 매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앞서서도 ETF 지수 추종 펀드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ETF 운용 규모가 약 3조 원 정도로 전망을 해본다면 2차 전지 관련해서요. 2차 전지 ETF 코덱스 관련해서는 1조 3,300억 원, 그리고 타이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1조 3천억 원, 그리고 타이거 뉴딜 펀드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운용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약 5,3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LG화학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본다면 코덱스 1조 3천억 원 이상에서 17%, 타이거 1조 3천억 원 규모에서 7.6%, 뉴딜 펀드 관련해서 5,300억 중에 21% 정도의 비중을 LG화학으로 구성을 해 놓았었습니다. 이러한 LG화학 비중을 고스란히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4,400억 원 정도의 이 ETF 관련된 매수 수급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또 산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 전량 다 LG화학을 다 팔고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의 매수, 기관 매수 수급이 이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코스피 200 지수로의 조기 편입 가능성입니다. 워낙 시총 규모가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3위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의 조기 편입으로 해서 여기에서 4% 정도의 편입 비율에 따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약 1조 원 가까운 매수 수요 발생 가능성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상장 이후에 어떠한 흐름들이 나올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수급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유통 가능 주식 수량이 극히 적다. 6개월까지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지수 추종 펀드뿐만 아니라 해외 ETF 매수 관련된 수급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ETF, MSCI 지수, FTSE 지수 등 이러한 추종 자금들이 상장 후 5거래일 이후 종가에 또는 상장 후 10거래일 이후 종가에 매수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거래 또는 운용 규모가 LIT, 리튬 앤 배터리라고 하는 미래에셋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 ETF의 운용 규모가 55억 달러,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해보면 6조 6천억 원가량의 너무 큰 비율이죠. 그런데 여기서 LG화학을 편입한다. 그리고 그 편입 비율이 약 3.6%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3.6%를 고스란히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약 2,300억 원 이상의 매수 규모 수급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유통 주식수가 적고 국내 시총 3위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고 관련된 지수 추종 자금들이 매수 유입을 해온다면 당장의 상장 이후에는 CATL 등과의 비교를 놓고서 시총 100조 목표를 향한 뭔가 과매수 수급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조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무언가 좀 여기는 좀 오버했다라는 그런 투자자의 시선과 센스와 그리고 이러한 관점,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여러 전망들을 좀 전해드리면서 결국에는 중장기로든 단기로든 시총 100조를 보는 뷰도 있고요. 시총 70조를 보는 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밴드에서 일부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한 달 동안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IPO에 집중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분산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유통 주식수도 유통 비율도 좀 낮고 기수 추종 자금의 매수 유입도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시는데 최소 70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시가총액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이자 물적 분할의 모회사인 LG화학의 주가도 궁금한데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는 LG화학이 좀 V자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LG화학의 주가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8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 회사가 자회사의 IPO 이후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다가 지분 가치 비율만큼 또 적용을 해서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100조일 때 LG화학은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과 같이 자회사의 물적 분할과 모회사의 할인,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반영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모회사 주주들,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과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현재 국내 상장 유가증권 시장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 오로지 내가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오늘 단 여기까지만 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단기 투심 악화 또는 ETF 자금들의 매도로 인해서 최근 한 달간 14% 이상의 하락을 겪어왔고 여기서 다시 반등이 살짝 나온 상황입니다. 최근 목표 주가에 대한 리포트들을 보면 최저 78만 원에서 최고 110만 원, 아직까지 리뉴얼 되지 않은 리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터리 분야의 회사에서 첨단 소재, 배터리 관련해서는 첨단 소재 기업으로 이렇게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과거 배터리를 14년부터 6년 동안 매출을 연간 27%씩 성장시켰던 회사인 만큼 첨단 소재 부문에서도 LG화학이 20년도부터 향후 6년 동안 매출액을 연간 20%씩 성장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그리고 CNT 도전제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투자를 더욱더 활발히 하겠다. 그래서 소재가 곧 제2의 배터리고 LG화학은 앞으로 이 소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뚜렷하게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케미컬 부분이죠. ABS 합성 수지나 PVC 폴리 비닐 관련된 부분에서도 각각 평균 가격 상승들이 나왔고 고부가가치 중심의 제품 판매로 수익성을 지탱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매수 수급이 LG에너지솔루션에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를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이 ETF 자금 리밸런싱에 있어서 매도가 이제 마무리 국면인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추세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이 커지면 커질수록 편입해야 되는 총 매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ETF 자금 리밸런싱에 따른 LG화학은 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주가 추이가 55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유안타증권에서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된 ETF에서 매수해야 되는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LG화학의 비중을 줄여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접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을 꼭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ETF 자금의 리밸런싱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키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